이민배 전 의원입니다. 오늘 전직 국회의원 210명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발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그럼 먼저 오늘 성명서는 17대 18대 의원을 지낸 송영선 의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체제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직 의원 209명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과 당원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당무 우선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금 국힘 지도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협조나 지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무 우선권자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당 지도부가 후보 당선일 후보를 찾아와 한덕수 후보와의 적극적인 단일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 단일화이지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즉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의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처사와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추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래와 같이 행동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 지도부는 김문수가 5월 3일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권한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 시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어떠한 술수나 행동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한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동안 누구보다 앞장서서 강한 단일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정직과 원칙에 충실한 김문수 후보는 당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추진을 위해 중앙선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단일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행정가로서 한덕수 후보의 전문성과 경륜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습니다. 후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한덕수 후보도 국민의 검증 시간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정치 성향이나 보수 우파로서의 당성이나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개헌에 대해 먼저 국민들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텐트 속에 한덕수, 이준석, 이낙연 후보를 포함한 원샷 경선이 가장 바람직한 단일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 이후 단일화 추진과 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당사자 간의 결단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단일화가 아닌 경선 없는 후보 교체를 하기 위한 개입이나 압박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은 전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은 경험과 용기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전사입니다. 김문수는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국민의 부름을 받고 이 전투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 구하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판단과 약속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애국심과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사를 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을 했던 유동규 사장이 오늘 간단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동규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거악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인설관을 넘어서서 위인설법으로 본인의 죄를 가리려고 지금 법을 바꾸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려는,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지금 이재명은 그 법을 갖다가 아예 없애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구제받으려는 그런 지금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고, 사법부마저 인정하지 않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폭거에 그치지 않고, 입법부 폭거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의 무력화 시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법부의 무력화 시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과거에 어떤 정권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도한 짓까지 벌였는지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맞서서 우리 후보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당원들이 그리고 혹은 국민들이 함께 선출한 최종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무도한 자태에 맞서서 지금 일선에서 싸워야 하는데, 전시에는 사령관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령관에게 전시에 사령관을 맡았는데 지금 당에서는 그 사령관에게 전체적인 것을 맡기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모든 것을 지금 간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지금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일밖에 남지 않았고 전국을 순회하기에도 지금 매우 바쁜 일정 속에 있고, 온 국민들한테 이재명의 무도함을 알리고, 그리고 김문수의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이 더 유능한가를 가릴 수 있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매우 촉박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일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단일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단일화를 해서 결국 패한다면 그 단일화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승리하는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들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의지들이 있어서 이 모두가 결합해서 저 이재명의 무도한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의원님들과 전 의원님들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서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모두가 화합해서 저 무도한 공산정권 앞잡이 이재명을 타도하기 위해서, 체제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재명을 공산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치 중국의 앞잡이처럼 법을 발의한 것이 대만에 중국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무도한 법을 만들어서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것은 마치 조공이라도 바치듯이 중국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해상 통로인 대만이 중국에 먹힌다면 우리의 목줄을 중국이 쥐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당 앞잡이의 같은 저 무도한 정권 반드시 타도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저 집단을 타도하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가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동기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박계동 의원님. 오늘 6시에 김문수 후보와 감덕수 전 총리 간에 대담이 있을 예정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1일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번 대통령을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저는 체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아픈 역사 속에서 자식 하나는 국방군이었고 자식 하나는 인민군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적 차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차원이 높아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다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승리를 위한 단일화 맞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여태까지 정치가 흑백 요리사하고 미스터 트롯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승자 독시 있고 떨어지는 사람들 다 그냥 참패하는 그런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동행의 시대를 가야 합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는 텐트가 아니라 스크럼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김문수 후보의 진정한 뜻입니다.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마음이 곧 이어서 이낙연 후보를 포함한 전체적 텐트로 단합으로 곧 밝은 소식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가 43.7%를 얻었어요. 우리 대의원들의 이 정당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 존중해야 됩니다. 그걸 다 안고 가는 정치, 그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동행의 정치이고 상생의 정치이고 승리의 정치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 정치를 잘못 배운 현재 이 정치 지도부들 이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후보가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질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갈 겁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갈 길이 너무도 멉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너무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심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박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일찍이 와가지고 지지 선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은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당내 갈등이 폭발점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이 김문수 후보보다 더 절실하고 급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정도를 밟아서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한덕수 후보와 담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믿고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훨씬 더 먼저 이런 담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추진기구 만들어라, 당무 우선권자로서 이렇게 지시하고 그 인선안도 당에 제시했습니다. 만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만들었지만은 인선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박혜동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단일화 추진위원으로 인선하라고 내려보냈는데 빼버렸습니다. 단일화 추진기구가 일찍 만들어졌다면 한덕수 측 위원들하고 만나서 실무적인 협상을 벌써 했을 것이고 후보 간의 만남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세력과 세력, 또 후보와 후보 사이에 손을 잡는 것은 정치적으로 연합이나 연대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손을 잡느냐? 정책은 어떻게 조율하느냐? 또 정권을 잡으면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느냐? 그리고 후보는 누가 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결단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 연대입니다. 후보를 누가 맡느냐? 이것은 그런 정치 연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담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두 사람이 협상을 하고 결단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후보라는 지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여론조사 한 번 딱 해가지고 0.01%라도 높은 사람이 그 후보를 따먹는 노름하는 방식, 도박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학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라 정치 도박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쇼였습니다. 그 실체가 뭐였나요? 거기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정몽준 후보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자기가 속은 걸 알고 대선 전날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내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0% 가까이 정몽준 후보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에 온갖 충격을 가하고 또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정몽준 후보가 패배했다는 결과를 밤 2시쯤에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뭐가 남았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았던 그 두 사람 연대가 뭐 어떻게 됐나요? 가루처럼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의 후보 단일화는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아주 부끄럽고 추악한 장면이었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많은 언론인들이 계신데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DJP 연대라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정치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5년 동안에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연대 파트너였던 김종필, 자민련 쪽에서 3명의 총리를 연속으로 내보내가지고 협력을 계속했습니다. 평가는 물론 역사에서 하겠지만 의미 있는 정치적 연대였고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이 연대의 목적, 정책, 역할, 후보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을 해서 담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또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패배가 아니라 패배주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김문수의 삶은 그 자체로 투쟁이었습니다. 굴복을 모르는 불굴의 투지였습니다. 저는 저 무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누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는 소위 서울 상대라고 하는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는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해 온 사람입니다. 그가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기적 같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 이 삶 속에 있는 그의 비전과 열망을 살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꼭 세워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성명서 발표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보세요.